낮수업에 이어서 무아에 대한 소고 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게 보는 자의 불완전한 깨달음, 완전하게 보는 자, 즉 정등각에 의한 완전한 깨달음, 이런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깨달음에서는 대표적으로 힌두교 이야기를 좀 하면서 나와 세상이 하나다. 그래서 범하일려를 지향하고 그러한 깨달음에 의해서는 박보부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하나인데 박보부님이 해피스님 아프면 아프지 마시기를 하고 바라는 그런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발현된다. 이런 부분도 보았고 거기에 비해서 완전히 본 자에 의한 깨달음은 나와 세상을 하나로 보는 동일시하는 범하일려적인 이런 견해 관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런 불만족스러운 세상에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되는 깨달음이 그러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한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완전히 보지 못한 자가 나와 세상이 하나라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는 돌기둥경이 말하는 대화답다식의 어떤 접근, 심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깨달음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깨달음, 열반을 실현하는 이 과정에는 지혜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하는 지혜경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얼떨결에 갑자기 무아에 대한 소고 이래서 주제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좀 낯선 일이기는 할지 몰라도 굉장히 그 공부를 보는 중요한 시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낮 시간 마무리에는 혜민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서 바로 그런 모니터, 장희빈의 생사, 이런 나와 세상 이 부분을 말할 때 알미라는 표현을 쓰더라. 이게 바로 이렇게 안다는 것이 나다라고 알미라는 표현, 니아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 거. 한자로 말하면 지가 되는 거죠. 니아나. 이것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불교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식이라고 내 마음을 말하는데 여기는 윈냐나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이것이 냐나하고 위 분리분별을 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부처님은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정의할 때 이러한 나와 세상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알미나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알미라는 것을 몸통으로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의 내가 이러한 세상과는 다른 것, 세상과는 다른 내가 삶을 살아가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내가 다르면서
살면서 불만족스러운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뭐 이런 개념을 혹시 좀 담아가지고 야나 앞에 위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시기라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으로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여기까지를 하고 마쳤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견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 공부는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기라는 이제 이게 뭐지든 우리 니까야에는 사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마음 이것이 부처님 설명에는 심이라는 마음도 의라는 마음도 그리고 식이라는 마음도 있죠. 이 세 가지 마음이 어떤 점에서 공통되고 어떤 점에서 차별이 있을까? 요거 명확히 구별해내는 일이 어찌 보면 불교 공부의 중심이고 수행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특히 이제 경은 참 진짜 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박보부님, 요 심이라는 마음은 뭐 무언지는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따져 알겠죠. 근데 요 심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수와 상해에서. 그렇죠. 상과 수가 심행이다라고 해서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탐을 만들어서 몸집이 부풀려지면 그게 심, 쥐따라 이래야 되죠. 그러면 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어떻게 생겨나나요? 심과 식이 몸과 함께하지. 그래. 그냥 그 부분 진짜 중요한 거죠. 위드 몸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식이든 심이든. 그러면 요거 쉬울까 어려울까? 식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내입처, 외입처. 그래. 이게 이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6개로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식이 생겨난다. 출산된다. 새끼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 표현으로 그냥 1차 인식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사실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몸과 상대되는 마음이라는 거. 이것을 요만큼만 알아도 불교 공부의 큰 중심은 선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예요. 워낙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자, 요런 이제 세 가지 이름을 가지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요거 식이라고 하는 이제 요걸 가지고 윈야나, 니아나라고 하는 용어하고의 조금 다른 의미로 뭐 하여간 우리가 니아나 알물 몸통으로 하는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내 마음 이렇게 무언지 알고는 있지만 왜 거기에 위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은 연구해보자. 어쩌면 이런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무아를 말하는 가운데 중요한 개념 하나가 또 발견이 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무아윤회. 이런 말 나오죠. 무아윤회. 김보부님, 무아윤회 뭐예요? 모르셔요? 이게 뭐 언젠가 호진 스님이라는 분께서 무아윤회와 관련해서 박사 논문 프랑스 소르본 대학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거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게
요번 우리 그 학술대회에서도 요 이야기가 좀 비중을 가지고 좀 거론이 됐었어요. 그럴 때 뭐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이거 의미 없는 말이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손들고 한마디 한 중에는 무아윤회라는 것은 삶을 이해하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우리가 윤회하는 거 아니냐? 윤회하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윤회하느냐? 무아의 존재인 내가 무아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12연기적으로 윤회하고 탈정도적으로 벗어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윤회하는데 어떤 윤회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윤회에는 딱 세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두 가지 잘못된 개념. 그거 단견과 상견이 있죠. 단견, 윤회하지 않는다. 상견, 윤회하는데 누가 윤회하느냐? 아뜨만이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윤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윤회를 하느냐? 무아인 내가. 그죠? 아뜨만이 아니라 무아인 나의 윤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연기고 이게 12연기잖아요. 그죠? 불교 교리의 딱 중심 개념이지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원래 뭐 교리적으로 무아윤회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무아윤회라고 누군가 표현을 했다면 이게 타당한 표현일까?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이해, 단견이야 뭐 당연히 아닌 거고 이제 아뜨만을 세워가지고 그 아뜨만에 의한 윤회라고 말하면 상견이니까. 근데 부처님에 의하면 이거 사실 아니죠. 아뜨만이 없죠. 그리고 부처님은 자 몸하고 마음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하고 명색하고 이 서로 조건되는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된다. 즉 함께 해가지고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명색이라는 것은 대략 100년짜리 수명을 가졌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식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그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100년쯤마다 한 번씩 몸을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거가 윤회잖아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윤회고 12연기가 그렇게 설명되고 그거를 이름을 붙이자면 무아윤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런 연기, 12연기 이 부분을 우리가 뭐 그냥 간략하게 말해보면 이래 될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지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요거 교리적인 용어로는 붓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뭐 붓다가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요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시하는 용어가 붓다죠. 요거 남들이 잘 못 봤죠. 우리가 찾았죠. 경에서. 이럴 때 이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거는 이제 지난 삶들이 누적되어서 생겨난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이 한평생만 봐도 한 60년 살아가지고 지금의 내가 뭔가 마음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식과 명색인 내가 그냥 서 있나? 아니죠. 오늘 계속 주제로 나오는 거지만 내가 세상을 만나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나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세상을 어떤 식으로 만나나요? 세상이 생겨먹은 대로 만나야죠.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나요? 세상이 생겨먹기를 색성향 미적 법으로 생겨먹은 거죠. 그죠? 세상이라는 게 어쨌든 보이는 거로 있든 들리는 거로 있든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물질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닿는 요런 거 말고는 법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육외입처라는 것이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상 생겨먹은 대로 내가 만나는 건데 세상이 이렇게 설명됐다면 이제 이 세상을 만나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원래는 식과명색이 난데 식과명색이라는 이러한 표현 상태로 색성향 미적법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생겨먹은 대로 만나려면 생겨먹은 대로 나를 써줘야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 중에 일단 식이라는 거 어떻게 되나요? 이게 조금 그냥 우리 압축해서 말할까요? 그냥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압축하면 안 된다. 일단은 색성향 미적 법으로 세상이 생겨먹었고 이 색성향 미적 법을 만나는데 어떤 식으로 만날까? 식과명색이라고 하는 요 내가 세상 그대로 대응해야 만나지겠죠. 그래서 일단 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분이 되죠? 식은 원래 이게 생겨난 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 식이 식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것이 덩어리져 있는 거, 쌓여져 있는 거를 식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식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만나는데 마음만 가지고 만날 수는 없죠. 몸이 접점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계속 하는 거죠. 박법부님 누가 박법부님을 보나요? 이럴 때 근이 본다, 식이 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과 식이 함께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이라고 하는 요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 요것이 눈이라고 하는 접점을 통해서 박법부님을 본 거죠. 그럴 때 요 눈이라는 접점, 요걸 뭐라고 불러요? 안근 해가지고 감각 기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식 혼자가 아니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6가지 근이 있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육식이고 요게 육근이죠. 그리고 요거를 육외입처 이렇게 말하고 요런 상태에서 요거 안식과 안근 요 2개를 우리가 이 삶을 설명하면서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안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내입처. 그러니까 아야따나라고 하는 단어를 입이라고도 번역하고 처라고도 번역하고 입처라고도 번역한 거죠. 중국 사람들이. 이 하나의 용어를 3가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건데 어쨌든 뭐 별 수 없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이렇게 6개의 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
그 경전의 용례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이게 안입이 설신의가 똑같이 처도 있고 식도 있고 근도 있으니까 이 세 개를 똑같이 써주기에는 불편하고요. 무언가 대표성을 가지는 거에서는 뒷부분은 떼어도 되죠. 이건 우리가 약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경전이 보여주는 용례에서는 어떤가요? 식이라고 하는 거,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처라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거를 생략하죠. 오히려 안처 또는 안입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죠. 그냥 안입이 설신의 이런다고요. 근데 이게 왜 안식, 안근이 아니고 안처에서 처를 뗐을까? 라고 하니 어쨌든 보는 자가 기준이죠. 보는 자는 식도 아니고 근도 아니고 식과 근이 함께 한 것으로의 처다. 아니 대표되는 자는 처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되는 용어에서 처를 뗀 거예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안입이 설신의를 내입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감각작용 인식이라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입처 즉 안이 색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주목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지 의식이 생긴다 하면 여기서는 진짜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놓치면 정말 삶을 말할 수 없죠. 지금 내입처와 외입처가 식을 만드는 과정에 보면 여기에 육식이 있잖아요. 그죠? 육식이 육근과 함께 하는데 그래가지고 결과로 다시 육식을 만든 거예요. 식이 다시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식은 그죠? 누적된 붓다인 식과 명색이 배분된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적된 거라고. 그죠? 지난 삶의 과정 동안 축적되어 있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 요게 요 자리에 있는 누적된 식이죠. 그런데 그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해가지고는 대상에 대한 알미 아니라 대상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을 만들었다. 요게 부처님의 선언이죠. 이건 뭐 정말 아마도 인류 역사에 가장 혁명적 선언이 있다면 요걸 거예요. 마음이 몸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낳는다. 그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아까 본 거지만 뭐 힌두교에서 이쪽에서는 이걸 알미라고 뭐 나도 세상도 다 알미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부분을 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된 게 뭐냐면 방금 박보부님 대답하신 식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1차 인식에서 생겨납니다. 요 답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내입처하고 외입처하고 출산된 식, 요 세 가지가 이게 참 중요하죠. 보는 게 먼저고 생기는 건 나중이야. 아니, 본 거를 내가 알았지 뭐. 본 것에 대한 아는 마음이 생겼지 뭐. 이렇게 보면 한순간이라도 이전 거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게 아니죠.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한다. 라고 해서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뭐 중국에서는 이걸 삼사화합이라고 번역을 했죠. 니카야에서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그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척이다. 요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척이다. 라는 요 부분이 삼사화합의 의미야.
그래서 요게 3, 4와 합촉. 그리고 경전은 다시 촉하면 수, 느낌을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인식작용의 결과로 1차 결과는 식이 생기고 2차 결과는 수가 생긴다. 이런 부분을 알죠. 그리고 나면 뭐 이제 다시 식이라는 게 어쨌든 단순히 알미 아니라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마음이다. 자기 활동성을 갖는다. 하니까 식이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하나요? 위자라니 다시 인식하는 일을 하는데 무엇을 인식하느냐 하니 수를 인식한다. 여기에 상이 삼자나띠. 하여간 사람들은 이거를 인식이라 말하고 지각이라 말하고 개념이라 말하고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경향이 시기 분별해 아는 일에 함께 아는 자로 참여한다. 해서 삼자나띠라고 쓰는 거죠. 자나띠 알다. 거기에 사 함께 알다.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과정이 진행되죠. 그러면 이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여기 행위의 영역, 업의 영역을 지나가지고 업의 결과로 두 가지 일이 생기죠. 한 가지는 상이 잠재한다. 상이 잠재해서 바로 여기에 와서 쌓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식이 머문다. 그러면 이렇게 머문 식이 와서 한순간 앞에 있던 누적된 곳에 더해져 쌓인다. 식이 머물고 더해져 쌓이니까 식의 덩어리는 커진 거죠. 식이 머물고 증대되면 커지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커진 식에 상응하는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식과 명색이 삶의 과정의 결과인 식이 더해지는 만큼 변화된 삶을 만든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변화된 삶이라는 게 바로 나잖아요. 내가 변한다. 이거죠. 지난 삶의 과정이 쭉 있었는데 그 과정을 놓고 이 과정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적된 것이 나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만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식을 머물게 해서 쌓아가지고 나를 바꾸는 요게 이제 나의 삶이 변해가는 거죠. 삶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걸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아윤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연기, 12연기 사실은 요거 여러분 요런 변화 과정에 번호 붙이면 12연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삶이 전개됩니다 하는데 연기를 설명하는 거고 12연기를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무아적인 나의 윤회가 12연기로 설명된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삶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으로 삶이 진행되는데 그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매 순간순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달라지더라. 근데 여기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김보부님, 지금 우리가 1이라는 숫자로 식과 명색이 나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순간 살았더니 하나가 더해져가지고 달라졌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달라졌다라는 건 뭐예요? 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좀 표현을 그래지만 이제 1보다 n 이렇게 말한다면 n이라는 것이 한순간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큼 더하니까 n 플러스 1이 되잖아. 한순간 더 돌아가면 이게 다시 더해지니까 n 플러스 2가 되죠. 그래가지고 쭉 삶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요, 병법부님 이런 경우에요. 요 n이라는 삶의 순간하고 n 플러스 1이라는 n 플러스 2라는 요런 각각
각각의 삶의 순간이 다른 거죠. 그죠? 이거 분명히 다른 거죠. 이게 물론 우리가 삶의 과정이 커서 이 n이 표현하자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에다가 2를 더해봐야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예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거죠. 우리가 그 지나는 과정이 헤아려지지 않으니까 무한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분명히 어떤 숫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기 1 되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식과 명색인 내가 n일 때의 나하고 한순간 지난 한순간에 삶에 더해지는 n 플러스 1의 순간 n 플러스 2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면 만약에 내가 R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R라고 하는 것은 상나 가정 이래 되는 거니까 조건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해 보면 그죠? 이게 냐나라고 하지 않고 윈냐나라고 되는 이 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식에 의한 삶이 이렇다? 식은 이렇게 달라진다? 뭐 이러보니까 이런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아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않죠. 계속 달라지죠. 김국부님 맞아요? 그죠? 요거 우리 인정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삶이라는 게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 R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은 어떤 삶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 삶은 무화적인 삶이죠. 왜? 한순간도 나를 고정시키지 않는다고. 사는 순간 내내 변해지죠.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래서 무아가 아니라 나의 삶은 아니지. 아가 아니라 나의 삶은 무아라고. 그런데 이런 무아적인 삶이 좀 우리가 짧게 보자면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무아적인 삶이 얼마나 지속되나요? 그죠? 그게 이건 우리가 아까 식과 명색에 또는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 몸과 함께하는 것으로의 나. 그런데 이 나는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통 말하는 거지만 우리 몸에 얼마만큼을 지금 내가 이전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고 마음이라는 건 뭐 말할 수 없이 변화가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된 내 자신이 계속 변화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변화하는 몸과 마음으로의 나. 이거 표현을 달리 하면 무아적인 나의 삶이죠. 근데 이 무아적인 나의 삶이 이 몸과 함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하니까 그냥 100년 안팎이라고. 그럼 100년 안팎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버려지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기.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나를 구성하잖아요. 이 몸이 버려진다 해도 식이 변화를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식은 비록 생존기간이 달라가지고 명색이 버려진다 해도 한순간도 명색 없이 몸 없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을 만나죠. 그래서 새로운 내가 되어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죽고 사는 거잖아. 그죠? 식이 죽는 거가 아닌 거예요. 식은 지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연속해 가고 있는데 식의 파트너가 되는 명색 또는 몸, 요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식이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뭔가 만난다? 새로운 명색과 만나서 그냥 식으로 보면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몸이라는 것에 변화를 느끼니까 그래서 몸을 기준으로 이 몸이 떨어지고 새로운 몸을 맞는 요거를 죽었다, 살았다,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윤회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윤회를 표현하자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아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윤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무아윤회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미나 자리에서 손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무아윤회 그거는 뭐 삶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그죠? 누적된 나의 삶이 새로운 식을 출산해서 그 출산된 식이 삶의 과정을 거쳐서 머물러서 다시 쌓여서 나를 바꾸는 반드시 몸과 함께하는 이런 삶의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윤회하는 그거는 당연히 무아적으로 윤회하는 거죠. 무아윤회는 전혀 그 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게 없습니다. 뭐 경전에서는 뭐 그런 말을 안 쓰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 윤회하는 삶을 설명하기를 무아윤회라고 설명했다 하면 뭐 그거는 타당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무아윤회 이게 사실 굉장히 비중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무아윤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삶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말하자라고 하면 곤란하죠. 결국 삶에 대한 이해, 십이연기를 이해하는 일이 이런 문제도 쉽게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네. 몸과 마음이라는 게 그게 이제 보는 영육 이론이냐 이원이냐 이래 몸과 영육 이론이냐 이원론이냐라고 접근할 때 거기에서 이제 윤회를 유아적인 뭐 윤회냐 네네. 윤회 이 여기에서 갈등이 그렇죠.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이미 이제 아트만이 전제된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 시간 우리 이야기로 하자면 완전히 보지 못한 자가 말하는 그 아트만을 네. 거기에서 네. 죽음으로 인해서 수명 차이 나는 즉 이제 식하고 맹식이 분리되는 네. 분리돼야 맹식은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고 그게 죽는 거니까. 식은 그럼 이제 다른 맹식을 만나서 새로운 몸을 나간다 할 때 그 분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다른 설명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그 순간이잖아요. 죽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설명을 해준 거고, 그거를 현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지고 몸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몸을 찾아서 만나가지고 태어나는데 요게 순간이다, 동시다. 요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걸 보는 게 뭐냐 하면 천안통이라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천안통을 얻으면 그 죽고 태어나는 그 과정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아니 그러면 몸이 떨어져 나가는 그 동시에 마음이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몸을 찾아 만날까? 보는 거는 천안통을 통해서 보는데 그게 어떤 힘에 의해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게 될까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만이 보는 능력인 거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 굉장히 그 부분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느 심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생각은 에너지다.
물질은 뭐 한 에너지의 포획이다. 뭐 현대 양자론에서도 그건 증명되어 있는 거고 하니까. 그다음에 생각은 에너지다. 즉 뭐 텔레파시가 통한다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설명을 그걸 하던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애매함이 있는 게 예, 현재 물리학 뭐 자꾸 이막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는 게요. 굉장히 발전하고 많은 부분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그 물리학이 설명하는 범주가 물질의 영역이라고. 근데 우리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물질이 아니잖아. 물질 아닌 것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요새 뭐 뇌과학 뭐 이러면서 단견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오류예요. 물질 아닌 것을 물질적 시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무아 중에 중요한 하나의 개념, 무아윤회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뭐 타당하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지적했어요. 그 논문을 쓰신 분이 요즘 저하고 빨리어 공부를 같이 하는 우리 편인데 제가 우리도 뭐 공부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토론하는 거니까 하나 지적을 한 게 뭐냐면 그 논문 쓰신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촉을 말하면서 삼사화합 촉을 근과 경과 식이다. 근경식 삼사화합이다. 이렇게 이제 그 논문에 적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교수님 아마도 전반적으로 무아윤회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고 무아윤회라는 부분이 좀 거부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그러한 문제는 이 논문 전체적으로 볼 때 딱 한 군데 근경식으로 삼사화합을 정의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니카야 밖에서 찾자면 아마 진짜 변부부님 혹시 아함 중에서는 촉을 근경식 삼사합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표현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함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삼사화합 촉은 근경식이야. 그런데요, 변부부님 제가 여쭤볼게요. 삼사화합을 근, 네이처 대신 경 이식인지 모르지만 식 이렇게 삼사화합을 정의하면 구체적으로 촉이 무엇이냐? 어떻게 거기서 수가 생기느냐? 우리 지난주 12연기 특강에서 본 거지만 우리 삶의 두 번째 토대인 이 촉, 이 부분이 설명이 되나요? 그게 암에서는 설명을 근경식이 합하면 이제 그 12처에서 육식이 생기가 18개가 생긴다. 개혁으로 우리 마음 개혁을 나눠 그렇죠.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 18개가 형성되는 그 과정도 이 식이라고 하는 게 근과 경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도 식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잘 지적을 한 거예요. 삼사화합을 그러니까 촉을 근경식 삼사화합이라고 이해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누적된 것으로의 식과 명색이 지금 세상 생겨먹은 대로 배분하는데 그 배분이 식과 근이 더해진 처럼 이런 이해 이렇게 배분되어 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드는 아까 제가 혁명적인 선언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런 과정이 근경식이라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처가 이게 경이 아니고 외입처가 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여기
어쨌든 이제 직접 지금 만나지는 거 이런 개념이고 뭐 그게 또 이제 욕탄이 간섭해가지고 리미따가 되는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입처, 식근, 외입처 거기서 출산된 식 이런 이해가 없이는 이러한 무아적인 삶의 과정, 무아윤회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동안 불교계가 이 부분을 설명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요점적으로 표현하자면 삼사화합 촉을 근경식으로 했다. 이거는 이 삶의 주체를, 주관을, 삶의 중심되는 존재들을 내입처와 외입처가 식을 만든 여기다 두지 않고 근과 경, 거기에 식은 여기 식인지 여기 식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삶의 이 중심을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아함이 그렇게 말하고 아함경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경을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경전을 통해서 정작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삶의 이야기를 끌어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편인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볼 때는 논문에서 뭐 다 논문 좋습니다만은 삼사화합 촉을 근경식으로 표현하신 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이렇게 좀 말씀도 나눴지만 이게 사실은 아함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간 공부하신 분들은 경이 말해주는 건데 라고 말하게 된다고요. 근데 암에 보는 것도 또 이런 포인트 있다고요. 12처가 집계하면 육식이 발생해가 촉이 발생하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니까야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니까야는 어디에서도 근에다가 근자를 떼고서 그 안근을 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그 정확함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함은 그렇지. 그러니까 아함이 이 번역을 할 때 아함이 글쎄 이제 그게 뭐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북방 인도의 그 서북 쪽에서 만들어질 때 어떻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중국에서 번역하는 그 과정에 내입처, 외입처, 식근, 경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없이 번역이 된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현장하고 구모라집 스님 그 대번역가들도 그렇죠. 그럼요. 이제 하여간 삼사화합 촉을 내입처, 외입처, 시계적이다라고 우리가 경전대로 이해하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촉이라는 게 우리 지난주 12연기 특강 공부했잖아요. 우리 삶을 설명하는 두 번째 토대라고. 토대 자체를 바꾼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이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것으로의 식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처님의 정의인데 이걸 근경식으로 바꿔버리면 우리 삶의 2차적인 토대 수상행이 전개되는 이 삶의 본질의 자리를 거꾸로 그러니까 잘못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은 풀어지는지 몰라도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신 그 의도는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약간 놓치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이런 부분 좀 말씀도 좀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려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사과도 좀 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토론 자리에서는 말을 하는 게 옳죠. 이제 그렇게 약간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학교들에 대하는 것은 교수님이 우차 재정 수행을 해 가다가 촉 12처와 촉을 깨닫는 게 깨달음의 가장 본질이다고 그래 설명하는 아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말씀은 타당할 거예요. 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삶의 중심에 의해서 생겨나고 이것이 수상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겨난 식과 수에 의해서 지금 삶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상과 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째로 보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 표현은 가능해요. 아마 그나저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적당히 지났는데 우리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그렇죠. 네, 조금 쉬었다 합시다. 그런데 스님요, 지금요 니카야에서는 2차 인식에서 식하고 상이 수를 이제 현재 경험을 네. 인식을 한다 이래 이제 들어가는데 네네. 암에 보는 것도 뭐 촉에서 수가 생기고 수가 생겨서 상이 생긴다고 생기고 상이 생기기 때문에 행이 생기가지고 식이 인식을 한다. 그래서 식색수상행, 식색수상행 이 촉구생수상사. 근데 이제 그게 아마 번역의 문제일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어로 보면 우빠짜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우빠짜띠. 이거를 프로듀스 또는 얼라이스 이를 번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생겨나는 거고 네. 일어나는 거고 이러잖아요. 아마도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의 원어가 뭐 이제 니카요로는 그렇고 저 우빠짜끼라면 이게 생겨난다라는 개념으로 쓰일 때 하고 일어난다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시기수를 인식할 때 상이 무더기 그러니까 온이잖아요. 상의 무더기 중에 어떤 상이 선택되어 와가지고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스님 이제 이론에 이제 그 수긍이라고 네.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상이 보는 것도 뭐 우리 섭이고 업이고 뭐 근본적으로 보는 것도 뭐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는 가장 근본 밑바닥에 이 상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보면 또 제가 볼 때 그래 말씀하신 그 암이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거가 저도 요새 번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생긴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일어나야 돼. 이게 왜냐하면 생긴다는 것은 생겨가지고 쌓여 있는 그러니까 생겨서 쌓이는 과정을 말할 때는 생기는 거고 쌓여 있는 게 이렇게 그 참여하러 그럴 때는 일어난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가 가지는 어째 보면 파리가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지고 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네. 시키야 그럼요. 늘 헷갈리고 그게 최고죠.